어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검사들 탄핵 사건에 관련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당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의원님, 일단 어제 헌재에서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 탄핵이 8대 0으로 기각됐잖아요. 예. 그 결과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습니까? 다음 탄핵 대상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민주당의 탄핵 쇼핑이 다시 한번 방증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민주당은 탄핵 쇼핑 중독이라서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검찰총장으로 할지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할지 아이 쇼핑 중이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 탄핵 결정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예. 감사원장께서 일을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과오가 드러나고 민주당이 굉장히 아팠던 것 같고 예. 그만 감사라는 일종의 정치적으로 협박이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 정권 때 일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만 감사하라는 그런 협박이었다 그런 의미신 거예요? 서해 피격 공무원에 대한 감사라든지 아니면 예. 권익위원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많이 아팠던 것 같다 예. 생각이 들고 저는 민주당도 29번의 줄탄핵이 있었지만 예. 그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탄핵 소추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의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지만 탄핵이 된다는 판례가 있고 예. 또 민주당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의회 기술을 구사한 것 같고 실제로 탄핵 소추 기간 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이것을 노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걸 했다는 말씀이신 건데 앞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탄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 그게 예. 어떤 의미인가요? 국민들께서 다 지금 지켜보셨고 예. 29번의 줄탄핵이 있었고 대법원의 이 탄핵이라는 것이 기각이 되었고 예.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익을 위해서 어떤 헌법적 장치를 남용한 것을 국민들이 봐오셨기 때문에 예. 다음 심판 대상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심판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기 대선이 열리면 조기 대선에서요? 뭐 어떤 선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예. 심판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선거인 거고 예, 그렇죠. 앞으로 대선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선에서 심판받을 수도 있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차기 있을 총선에서 예. 심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심판을 받을 거다 선거에서 요 말씀이신 건데 이 어제 이제 탄핵 기각 결과 요걸 두고서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 뭐 요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헌재 결정문 중에 이 국회 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요 문장에 들어간 거를 가지고 요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글쎄요, 법적으로 민주당은 계속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찌되었던 29번의 줄탄핵이 있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남용되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예. 국민들께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인 것이고 법적인 건 다르게 정치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심판 대상이 민주당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 비상기업의 정당성이 증명됐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야당의 줄탄핵 요것도 이제 비상기업의 원인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한 이유로. 그런데 어제 또 기각이 됐으니 비상기업의 정당성이 증명되었다. 어제 변호인들은 이러던데 이 말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십니까? 아니면은 판단을 요구하십니까? 대통령 측 변호사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상기업 선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의회 독재였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줄탄핵이 그리고 기각이 이를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그 감사원장 탄핵 보고가
제 기억상으로는 계엄 전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2일 예, 날. 맞아요. 예. 예,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줄 탄핵 중에서도 예. 감사원장 탄핵은 대통령이 느끼기에 정말 위협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29번의 탄핵 중에도 감사원장 탄핵은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던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엄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던 거로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다만 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지만 이 의회 독재라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또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재가 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영역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 탄핵이 탄핵 남용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 탄핵이 숫자가 많은 건 사실인데 좋아서 했겠냐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 판례라든지에도 예. 나와 있지만 중대한 법 하자가 있을 때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싫으면 예. 그냥 계속해서 탄핵이라는 도구를 이용했다라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탄핵이라는 이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굉장히 제한되고 절제해서 써야 되는 이 어떤 장치를 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뭐랄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해 왔다라는 것은 뭐 예. 그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 예. 나경원 의원 주도로 탄원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내용은 내란죄가 철회됐으니 각하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설사 위헌 위법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각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탄원서에 82명의 의원이 같이 동참을 했잖아요. 예. 의원님은 지도부시니까 동참을 안 하셨을 거고. 예. 자, 그런데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탄원서 내용이. 감정적으로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된 결정, 물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예. 우리가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왔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것을 짚었던 것인 거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것을 진행할 때 예. 절차적 하자가 저희가 계속 짚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 의원들이 각하에 대한 주장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12월 3일 계엄이 있고 나서 민주당이 저희 당을 향해서 내란 동조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막말과 또 공격을 퍼부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탄핵소추 그 근거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 자체가 어허.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탄핵소추를 찬성했던 의원들 중에 몇몇은 그 내란죄가 실제적으로 없었다라면 탄핵소추에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예. 말씀하시는 의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허. 이런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짚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는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감정적으로 동의가 된다는 말씀은 마음은 동의하고 싶은데 머리로 생각하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당 지도부다 보니까 예. 어떤 행동에 옮기는 것이 제한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의원님이 지도부 아니고 그냥 초선 의원이셨으면은 나도 동의를 했을 거다, 사인했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뭐 앵커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탄핵 기각 각하 또는 인용 요건데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한 당 차원의 좀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지도부 차원에서? 제가 당의 전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도 없고 예.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아는 부분도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의원님?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들이 뭐 탄핵 결정에 대한 그러니까 기각이냐 인용이냐에 대한 의견을 예. 개인적으로 내놓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고 좀 다만 꺼려하시는군요. 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되었던 결정을 떠나서 예. 헌법재판소의 그런 절차적인 하자가 그 미비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예.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탄원서에 82명의 의원이 참여하신 거는 결국은 대부분인 거잖아요. 지도부하고 뭐 친한계 의원들 빼면은 다, 그리고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 빼면 다 참여한 건데 이 정도면 지도부에서 뭐
오케이를 하고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중론이다, 사실상 당론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부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처에 저희가 이제 수사 권한, 불법 수사라고 표현을 했던 적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관저에 나갔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지도부는 어떤 의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지침을 드리지도 않았고 뭐 여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걸 뭐 당론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해석의 영역일 것 같고요. 예.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예. 국가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론이 분열된 상황이고 굉장히 예민하고 첨예하게 뭐 일각에서는 이것을 뭐 체제 전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최소한 저희 당은 대한민국 집권과 함께 해온 정당이고 예. 공동체, 그 국가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많은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어떤 판단이나 결정하는 것은 예. 공동체와 국민 전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예.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지금 어쨌든 다수의 의원들이 탄핵 기각을 바라고 그리고 또 현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 동참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도부 입장에서 정확하게 그래 당 전체가 그렇게 하자 또는 하지 마라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가름말을 딱 타주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예. 극단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개별적 의원들의 소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판단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예. 그걸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도부가 어떤 결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내리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들의 지역적인 상황이나 특수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네. 것을 좀 지도부가 폭넓게 용인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혹시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이잖아요. 예. 그러면 중도 확장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를 대비해서 지도부가 뭔가 공간을 좀 남겨두고 있는 거 그거는 원인 아닙니까? 글쎄 뭐 저희가 이 집회라든지 예. 헌법재판소 앞에 자발적으로 의원들께서 나가 계신데 예. 저희가 민주당하고 다른 것은 어찌되었든 지도부가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민주당 예. 같은 경우는 총동원령을 내려서 예. 오히려 정말 반대로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승복하지 않을 것은 민주당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민주당은 저희한테 승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승복하지 않을 것처럼 지금 행동하는데 어찌되었든 저희 여당 지도부만큼은 어떤 헌재 결정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 그런 부분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집회라는 것이 저희가 주도하기보다는 예.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것에 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니까 예. 그게 좀 야당하고 다른 것 같고 그것이 뭐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어떤 중도층 확장을 위한 공간을 남겨놓다든지 뭐 예.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거기에 승복하고 지지층들을 좀 다독일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저희 당이 어떤 결정의 법치 시스템에 승복하고 뭐 승복하지 않다 이거는 승복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뭐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문제인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석방된 이후에 보니까 김용영 전 장관도 구속 취소 청구하고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이 전부 다 구속 취소 청구를 해달라고 하던데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원님? 아무래도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에 대한 근거가 이제 두 가지였고 예. 그중에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법적 전문가들 뭐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율사들의 표현에 따르면 굉장히 이례적이었다라는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당자들이 계속해서 신청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즉시항고를 포기한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를 해가지고 상급식 판단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검은 아니다 즉시항고 안 하겠다라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거든요.
이 법원하고 검찰하고 좀 시각이 다른 것 같은데 요거 천대엽 처장이 오바란 겁니까? 아니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잘못한 겁니까? 일단 검찰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검찰의 판단도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모순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되었든 법원에서 시간으로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예. 그리고 즉시 항고가 위헌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검찰이 앞으로 시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다시 날짜로 개선하는 것을 지침을 내는 것은 예. 검찰 스스로도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예.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사위에서 말씀한 것이 그 전제가 예.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법원이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선 검찰에서 날로 표현하다 보니 이제 법적 불안정성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실한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다 뭐 예. 이러한 전제로 강조한 것을 이해했는데 다만 그런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법원행정처장이 그 상급식 판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따라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으면 지금 덜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예. 벌써부터 법원이 굉장히 우스워지잖아요. 권위가 뭔가 우스웠게 보이고 예. 그러니까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판단이 달라지고 예. 그리고 제가 전제로 해석했던 것과는 반대로 법원행정처장이 이제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법원행정처장으로서는 법사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과한 표현 아니었나. 그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따라달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표현 아닌가 그 자리에서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여당 의원 64명이 이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선거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지난 5년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의 선거 과정과 투개표 시스템을 특별점검위원회를 꾸려서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정선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제 선거 부실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던 것이고 예. 그럼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정부라든지 공기관에서 관리를 완벽히 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어떤 법안을 제출한 것이지 저희가 부정선거를 뭐 말씀하려고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당론은 아니라고 하는데 당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 당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 하는데 예. 이 부분은 이미 충분히 60여 명의 의원들이 동의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당론 채택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리면 이 김상욱 의원이요. 네네.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단식을 하겠다. 뭐 네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저랑 네네.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를 네네.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징계해야 된다. 김상욱 의원을 몇몇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예. 요거 지도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의원들이 김상욱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계속하면? 어떤 개별 의원에 대한 판단, 또 윤리적 징계에 대한 판단은 지도부가 개입할 수가 없고 예. 그건 윤리위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예. 제가 김상욱 의원하고도 통화도 했었고 한데 예. 어찌되었든 어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의원들이 탄핵이 개별 의원의 판단에 의해서 인용될 수도 있다. 혹은 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당연히 그러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데 예. 표현하는 과정에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이런 것은 당에 그러니까 진영에 서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너무 과한 발언 아닌가. 그리고 많은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좀 여기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예. 김상욱 의원의 뜻은 존중합니다만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지혜롭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